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시인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위계적 회귀 분석입니다. 파트 2 유형 2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계적 회귀 분석 유형 1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위계적 회귀 분석의 개념도 살펴보고 또 자본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부분도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시간적 발생이 선행이 될 때 그리고 인가적으로 우선이 될 때 이런 경우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유형 1에 대해서 그 위계적 회귀 분석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때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때 그 경우는 유형 1에서 다뤘고 시간적 발생이 선행이 될 때 그리고 인가적으로 우선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계적 회귀 분석은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했느냐? 이 독립 변수들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겁니다. 이 독립 변수들이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섞여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유형 1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는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해서 회귀 분석에 투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학습하는 이 유형 2는 독립 변수들이 범주형 자료는 없고 모두 연속형 자료인 경우입니다. 모두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냥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분석 방법에 바로 그냥 이 독립 변수들을 투입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발생이 선행이 될 때,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제 실습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선행 변수를 리뷰 평점과 리뷰 수로 하고, 후행 변수를 가격 할인율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왜 시간적 발생이 선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과 같이 어떤 식당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평점도 부여를 하고 또 리뷰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리뷰 수가 결정이 되겠죠. 리뷰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식당에서 이제 감사의 뜻으로 그 고객한테 어떤 그 할인 쿠폰 같은 걸 발행해 줄 수도 있고 꼭 쿠폰이 아니더라도 재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격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죠. 식당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리뷰를 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리뷰를 먼저 달고 또 그 식당에서 보상의 뜻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보상의 뜻으로 가격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리뷰 평점이나 리뷰 수가 선행을 하게 되고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시간적으로 뒤에 따라오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독립 변수들 간의 시간적 발생의 선행과 후행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뷰 평점과 리뷰 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검증을 하고 또 다 같이 적용을 해서 그 위계적 회귀 분석에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검증을 함으로써 가격 할인율이라는 이 후행 변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영향도 별도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발생이 어떤 특정한 변수가 선행이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독립 변수들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시간적 발생이 선행이 될 때는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우선이 될 때에 대한 부분을 또 그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실습을 할 때 투입될 변수는 이제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뜻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 간에도 이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원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이런 회귀 분석에 투입하는 변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원인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인 것이 맞는데 근데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들 간에도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경우에 위계적 회귀 분석에 그런 변수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인과적으로 우선하는 이제 변수들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는 뭐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뭐 이런 저런 변수들 내가 연구 변수로 설정한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먼저 이렇게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인데 독립 변수들 중에서도 먼저 앞서서 원인이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고 또 결과가 되는 변수들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서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뭐 경우에 그러니까 바론과 케니가 그런 이제 그 주창을 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조절 효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증 방법은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먼저 투입을 합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데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첫 번째 단계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해요. 이 상호작용항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독립 변수하고 조절 변수를 수학적으로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생성을 하고 그걸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 투입을 하면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호작용항 많이 갖는 순수한 영향도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바론과 케니가 제시하는 조절효과 검증 방법에서는 이 R 스퀘어의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은 조절 변수가 조절 효과를 갖는다. 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바론과 케니가 제시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론을 아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헤이즈 교수라는 분이 프로세스 매크로의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보편화 시켰는데 그 프로세스 매크로 방법이 훨씬 편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바론과 케니의 이런 조절효과 검증 방법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런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구나. 조절효과 검증도 인과적으로 우선이 되는 그런 경우로서 검증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실습으로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리뷰 평점과 리뷰 수를 통제를 할 때 가격 할인율이 재방문 의도, 이 종속 변수가 재방문 의도였죠.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SPSS 프로그램 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 투입될 독립 변수가 그 유형 1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실습을 했던 그 변수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형 1에서는 성 더미와 연령대 더미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과 연령대라는 변수가 각각 이렇게 값을 보니까 범주형 자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변수도 그렇고 연령대 변수도 이렇게 4개의 하위 범주를 갖는 그런 범주형 자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전환을 한 뒤에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 투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하는 이 리뷰 평점과 리뷰 수라는 이런 변수들은 지금 값이 없죠. 그것은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데이터 보기에 가보면 리뷰 평점과 리뷰 수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항목으로 구분이 된 성이나 연령대 변수하고는 달리 그냥 평점이 뭐 1점에서 5점까지 이렇게 어떻게 부여가 됐는지 그리고 리뷰 수는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비율 척도로 이렇게 자료가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형 1과 이제 유형 2가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나머지 분석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쭉 내리면은 회귀 분석이 있죠. 회귀 분석 창에 커서를 올려놓고 선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도표 회귀 모형이라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종속 변수로는 재방문 의도를 화살표로 이용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먼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행 변수로 리뷰 평점과 리뷰 수를 투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1단계에 들어갈 독립 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는 리뷰 평점과 리뷰 수를 이렇게 독립 변수 창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다음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추를 이용을 합니다. 이걸 누르면 새로이 독립 변수를 투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되죠? 후행 변수인 가격 할인율을 넣어야겠죠. 가격 할인율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량에 가서 R제곱 변화량과 공선성 진단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결과표가 형성이 되는데 뭐 진입 제거된 변수, 제거된 변수는 없겠죠. 입력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했으니까 다 진입이 돼 있고 1단계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가 리뷰 수, 그 다음에 리뷰 평점이 투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가격 할인율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요약표,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개수 결과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 그 통계표에 이제 옮겨줘야 됩니다. 통계량을 이걸 캡처를 해서 지금 이제 표로 옮기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조금 줄이고요. 자, 표를 띄워놨는데 자, 여기서 캡처 뜬 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의확률 F의 변화량이 유의한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유의확률 F의 변화량이 0.000으로 나타나서 답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R 제곱값, R 스퀘어는 여기에다 옮겨주면 되죠. 이제 R 스퀘어 4.26, 그 다음에 수정된 R 제곱, adjusted R 스퀘어에 0.420도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R제곱 변화량, 그것은 델타 R 스퀘어에다가 표시를 한다 했죠. 0.426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F 값의 변화량 73. 변화량이니까요. 델타 F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73.077 그리고 그것의 유의 확률 값이 0.000이었으니까 이렇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니까 별표 3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모형 요약을 보고 요 F만 빼놓고요. 이 F 값만 빼놓고 요 모형 요약표를 보고 나머지 값을 여기에 통계표에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F 값이 이제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그런 통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 회귀 모형의 값이 얼마였죠? 73.077이니까 여기에도 써주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0.002니까 P값이 0.001보다 작을 때의 별표 3개를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의 회귀 모형도 그렇고 두 번째 단계의 회귀 모형도 그렇고 모두 P값이 유의 확률 값이 0.000이니까 0.05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면은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그렇죠. 기무가설은 기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두 번째 모형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또 옮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계수 결과표를 이용을 해서 여기 비표준화 계수의 B값은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모형입니다. 모델 1이라고 통계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값을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547 옮겨줬고 0.091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의 베타 값을 여기다 옮겨줬고 그 다음에 T값과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별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1단계 모형에서는 VIF 값을 뭐 제시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유형 1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VIF 값은 이제 10보다 작을 경우에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이제 모형 2로 갈수록 모형이 높아질수록 VIF 값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커진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10보다 작은 것을 나타내면 당연히 모델 1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하려면 통계표에다가 여기에도 모델 1에도 VIF 값을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량이 들어가면 정신 사나워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델 2 그러니까 모델 2가 있고 또 위계적 회귀 분석은 하다 보면 뭐 모델 3이 나올 수도 있고 모델 4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형의 VIF 값을 이제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이제 결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단계에서 리뷰 평점과 리뷰 수는 이제 종속 변수인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거죠. 유의 확률이 0.000으로 0.05보다 작은 값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립가설이 채택된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표준화 계수의 부호를 보고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이제 방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희한한 결과가 나왔죠. 모형 1에서는 리뷰 평점이 증가할수록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할수록 재방문 의도는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뷰 수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리뷰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할수록 재방문 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형 2에 가서는 이제 똑바로 나타난 거죠. 리뷰 평점, 리뷰수, 가격 할인율 모두 이제 정의 영향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양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 의도에 이제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리뷰 평점이 증가할수록 재방문 의도도 높아지고, 리뷰 수가 많아질수록 재방문 의도도 높아진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가격 할인율도 높아지면 재방문 의도가 많아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착각을 했네요. 리뷰 수는, 모형 2에서는 지금 어때요? 유효 확률이 0.120이잖아요. 그러면 0.05보다 큰 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뷰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수는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최종적으로 미치지 않게 되고, 가격 할인율하고 리뷰 평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이용을 해서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는 가격 할인율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재방문 의도에 가격 할인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라면 어디에 더 많은 집중을 더 많이 집중해야 될까? 리뷰 평점을 더 잘 쌓는데 노력해야 될까? 가격 할인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까? 뭐 답이 나온 거죠. 가격 할인율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하면은 재방문을 해서 뭐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조절효과 검증과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내용을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리뷰 평점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격 할인율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SPSS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조절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할인율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재방문 의도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리뷰 평점이라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인 가격 할인율을 먼저 1단계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리뷰 평점과 가격 할인율의 상호작용항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호작용항은 요 값을 가격 할인 이 독립 변수인 리뷰 평점과 조절 변수인 가격 할인율을 서로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하면 상호작용항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리뷰 언더바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한 이 변수 있죠. 요게 상호작용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은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을 누르고, 여기 리뷰 평점과 그다음에 가격 할인율을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하고 가격 할인율 이렇게 넣어서 곱해서 산출한 값이다. 요 값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절효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론과 케니의 이제 조절효과 검증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이 헤이즈 교수가 이제 만들어서 널리 알려준 그 프로세스 매크로의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효과 검증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할 예정인데, 이 바론과 케니의 방법론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에 이렇게 조절 효과를 검증할 때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아무튼 실습은 해볼게요. 분석에 가서 자, 회귀 분석에 커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분석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이전 것도 리뷰 평점은 투입할 변수니까 놔두고 리뷰 수는 다시 원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격 할인율이라는 이제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 변수를 투입을 합니다.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조절 변수인 거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블록 2로 가서 여기에는 여기 상호작용항이라고 하는 곱하기 한 변수 있죠. 이걸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체크가 돼 있으니까 자, 모형 적합, R 제곱 변화량, 공선성 진단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캡처했던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계표에 옮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위계적 회계 분석 이제 세 번째 실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파악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형 1에 있는 R 스퀘어, 수정된 R 스퀘어, 그다음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유의 확률, F 변화량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형 2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절효과 검증을 할 때도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000으로 나타났으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론과 케니의 이제 조절효과 검증 방법에서는 이 R 제곱 변화량요. R 제곱 변화량이 유의한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R 제곱 변화량 0.049만큼 R 스퀘어 값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값이 유의하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조절 변수가 조절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바론과 케니 조절 효과 검증 방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분산 분석 결과는 여기 F 값에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수 결과표를 보고 그 값을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인과적 관계의 선행 독립 변수들이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선행 후행으로 뚜렷이 구분이 될 때 이런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습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위계적 회귀 분석에 대한 두 번째 파트 유형 2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